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린입니다. 지금 좀 어두운데 제가 집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엄청난 쪽지의 양들이 발견이 됐어요. 제가 이제 언어를 여러 개를 배웠어요. 제가 물론 처음에 영어 때문에 유학을 갔고, 영어를 배운 다음에는 일본어, 중간에 이제 홍콩말, 중국말을 조금씩 배웠고, 그거는 체계적으로 배운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조금 배웠고, 그 다음에 일본어, 프랑스어도 조금 배웠고, 현재 독일어까지 할 줄 아는데요. 뭐 이제 좀 제대로 대화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영어, 일본어, 독일어 정도고요. 어쨌든 언어를 배울 때 저는 좀 남들보다 빨리 배우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 개의 언어를 접하면서 저도 모르게 습득한 그런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라도 가장 처음 쉽게 배울 수 있는 거는 딱 어떤 표현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바로 받아 적는 거예요. 이제 어떤 표현을 들었을 때 사실 듣고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그걸 내 입으로 얘기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내 입으로 얘기하기까지는 또 다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듣는다고 해서 그냥 저렇게 쓰면 저런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지나가 버리면 한 5분 뒤면 진짜 까먹어요. 그래서 아예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그만큼 초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어느 나라에 있던 처음 언어를 배울 때는 무슨 종이 쪼가리들이 그렇게 막 온갖 옷에서 다 이렇게 주섬주섬 나왔어요. 특히 내가 일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 언어를 써야 되는데 핸드폰을 막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특히 저는 또 호텔에서 일했었으니까 데스크에서 일하면은 사무직을 하면은 그냥 인터넷 찾아보고 그럴 수도 있는데, 호텔 리셉션 같은 경우는 손님 바로 옆에 있는데 핸드폰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이런 종이 쪼가리에다가 적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적을 때는 보통 제 언어가 웬만큼 되는 레벨이 아닌 아주 초보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스펠링은 대충 생각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는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또 들리는 대로 그냥 막 적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알파벳으로 적는 게 힘들다, 뭐 예를 들면 중국어다 그러면은 일단 영어로 들리는 대로 알파벳으로 적거나,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한국어로도 막 들리는 대로 적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이 쪼가리들이 많은데, 제가 호텔에서 처음 일할 때 정말 정말 제일 힘들었던 거는 바로 이름이었어요. 정말 재밌는 게, 이름은 예를 들어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호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님들의 이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한자로 이름을 써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어떤 패턴들이 있었어요. 많이 쓰는 이름이 당연히 있고 패턴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같은 소리에, 그러니까 히라가나는 같아도 한자가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저는 꽤 잘 맞추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독일어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발음이 영어나 그런 제가 이전에 배웠던 언어에서 없는 단어들도 없는 발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고, 더 중요한 점은 이제 이름을 딱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듣고 받아적어야 되는데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되게 특이하게 하는데, 예를 들면은 만약에 영어다 그러면 A for apple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독일어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appl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제 영어 이름이 Irene이잖아요. 그래서 Irene이에요. 그럼 보통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전화해서 제 이름을 말해야 할 때는 그냥 E-A-N-A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굳이 막 스펠링을 다른 단어의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야 돼. 제 이름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다, 리히아트, 에밀, 노톨, 에밀. 근데 제가 지금 되게 느리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엄청 빨리 얘기해요.
이다 리히앗 에밀 노폴 에밀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머릿속에서 막 계산을 해요. 이다는 뭐고 막 이런 거를. 그래서 그게 정말 힘든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아부터 Z까지 독일어의 알파벳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알고 계시는 편이 진짜 좋습니다. 독일어권에 특히 전화를 많이 해야 된다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안톤, 베아타, 제사, 도라, 에밀, 프리드리히, 구스타프, 하인리히, 이다, 율리우스, 콘라드, 루드비크, 마타, 노트볼, 오토, 파울라, 퀼레, 리차드, 사무엘, 테오도어, 울리히, 울리히, 빅토어, 윌헬m, 이거 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자파 이렇게 읽나? 윕실론은 그냥 윕실론, 제플린, 에아가, 유코놈, 슐레, 샤페스, 유바무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로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점이에요. 영어처럼 A4 apple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apple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진짜 중요한 점이고 그리고 J 같은 경우는 C, 영어로 C와 Z와 크게 발음상의 구분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거나 제플린이라고 하거나 거의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물론 제가 초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자라고 하면은 C밖에 없으니까 제자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계속 말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요. 제플린이라고 하면은 Z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일했던 호텔에서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호텔이 되게 작은 호텔이에요. 제가 이전에 일했던 호텔은 방이 1000개가 넘는 데도 있었고 보통 160개? 그 정도 160개 이 정도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그래도 바쁠 땐 바쁘죠. 근데 제가 일했던 살츠부르크에서 일했던 호텔은 방이 60개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셉션에서 이제 전화도 외부에서 오는 전화도 많이 받고 예약을 또 직접 받아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리고 리셉션에 혼자 있다 보면 당연히 전화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약도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진짜 독일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리셉션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대충은 알아들었어요. 쉬운 거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을 얼굴을 이렇게 직접 대면을 하면은 대충 뭔 소리 하는지는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치로 때려 맞춰서 막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눈치는 좋아요. 그랬는데 도저히 전화는 무서워서 못 받겠는 거예요. 진짜 그때 정말 무서웠던 거 생각하면 식은땀이 흐르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제가 2주 만에 리셉션에 혼자 있을 수 있었습니다.